안녕하세요. 마크니카 코리아에서 아날로그 디바이스 파워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구자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오토모티브 48V 파워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48V 보드넷 및 테크놀로지, 그 다음 프로덕트 소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8V 보드넷 및 와이어 하네스의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은 향후 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트렌드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트렌드입니다. 존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양방향 차징,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위한 AI, 마지막으로 스티어 바이 와이어입니다. 48V 자동차 시스템은 왜 지금이라는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48V 자동차 시스템은 많은 이점과 과제를 제공하지만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점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어떻게 전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48V 파워 레일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일까요? 48V 자동차 시스템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48V 시스템은 수년간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의 효율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48V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것은 배터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인기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H사는 48V 전환에 대한 뉴스가 있었고 T사 또한 EV 투자는 축소하고 HEV에 대한 좀 더 라인업을 늘리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고전화 배터리에서 48V를 생성하는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48V 시스템의 중요한 이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48V 저전압 레일을 추가하면 차량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선 하네스의 굵기가 줄어들고 전력, 스위치 및 모터 드라이버와 같은 하이 반도체 부품의 부하 전류 요구량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48V 시스템은 12V 시스템보다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zonal 아키텍처 및 시스템 복잡성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정부 규제와 세제 혜택은 BEV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BEV OEM은 비용, 무게, 주행거리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관점에서는 존 아키텍처를 통해 와이어 하네스를 줄이거나 전력 분배에 48V 저전압 레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1900년도 초 자동차 산업은 전기전자 시스템의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시장이 12V로 전환될 때까지 6V 레일을 사용하여 전력을 공급해 왔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는 12V 레일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동차 제조업체가 48V 레일을 사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또한 새로운 이점과 기회도 함께 제공됩니다. 왜 지금 48V 시스템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와이어 하네스를 줄이기 위해 첫 번째 주요 시도는 존 아키텍처 도입이 있었습니다. 존 아키텍처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능이 아닌 위치 기준으로 전력 분배 및 통신, 부하 구동을 그룹화하여 차량 배선을 최적화합니다. 존 아키텍처는 기존의 용융 퓨즈를 전력 분배에 사용하는 대신 스마트 반도체 퓨즈를 사용하여 차량 배선을 줄이고 중앙 컴퓨터에서 센서, 액추에이터 및 전자 제어 장치로 연결되는 통신 게이트웨이 역할을 합니다. 차세대 존 아키텍처 48V 저전압 레일을 포함하면 와이어 하네스 무게와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48V 레일은 와이어 하네스 굵기를 줄이는 동시에 와이어 하네스의 전력 손실을 줄이고 동일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전류가 감소하여 인쇄회로 기판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12V
48V로 전환할 때의 이점을 보여줍니다. 그림에서 존 제어 모듈은 12V에서 1kW를 전달하기 위해 대략 90A가 필요로 합니다. 반면 48V 레일은 1kW를 전달하는 데 있어 약 20A만 필요로 합니다. 전압을 4배로 높이고 전류를 4분의 1로 낮추는 와이어 하네스의 비용과 무게가 80% 이상 감소합니다. 창문 모터의 경우 12V에서 약 25A가 전류가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48V 레일에서는 6A로 줄어들어 비용을 6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선 또한 무게를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부하 전류 요구량의 감소함에 따라 48V로 전환할 때 얻을 수 있는 와이어 하네스 이점도 감소합니다. 48V로 전환하는 주요 이점은 와이어 굵기 감소이지만 와이어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48V 시스템에서 와이어 굵기를 줄이는 와이어 하네스 설치에 자동화된 제조 공정을 사용할 수 있어 비용을 좀 더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8V 오토모티브 아키텍처입니다. 48V 시스템 배선 하네스를 최적화할 때 OEM은 다양한 아키텍처를 평가하며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림은 48V 저전압 레일을 구현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48V 1차 배전 및 12V 로컬 배전입니다. 두 번째로 48V 배전 및 12V 배전, 그리고 48V 하이 커런트 고전류 부하만 사용하는 예입니다. 48V 설계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적고 손쉬운 방법은 48V 레일을 사용하여 고전류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12V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8V와 12V를 존 제어 모듈이나 다른 ECU에 분배할 수는 있지만 이 방법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전압을 분배하면 배선 하네스의 배선 경로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동일한 배선 하네스에 12V와 48V를 모두 배선하면 12V에서 48V로 단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능 안전 측면에서도 12V 및 48V 전원 이중화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8V 보드 내 아키텍처입니다. EV차의 전체적인 파워 레일 흐름도입니다. 기존 전기차 시스템에서 12V 전압이 48V로 변경된 블록도입니다. 48V 파워 시스템은 항시 전력과 48V 배터리 전원과 보조 전원 800V to 448V DC-DC 컨버터를 포함하는 두 개의 전원을 공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8V 입력 전원을 통해 각 부하단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각 부하의 출력 전압에 따라 별도의 컨버터가 필요로 하는 구조입니다. 3.3V 및 5V용 프로세스 파워가 필요하며 카메라, 라이다, 아다스와 같은 인포테인먼트용 3.3V, 5V 라인이 전원이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12V 배터리 라인 전원 공급용 1kW 컨버터가 필요로 합니다. 다음 그림은 48V 레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파워 레일을 분류를 하면 첫 번째로 센트럴, 아다스, 컴퓨터, 두 번째로 하이볼티지 시스템용 펌프, 모터스, 그 다음 히터에 필요한 전원, 마지막으로 리모트 센서, 센트럴, 아다스 컴퓨터 전원용으로는 48V 입력을 받아 전압을 강압할 수 있는 하이볼티지 버터 컨트롤러가 필요로 하며 하이볼티지 시스템 및 펌프, 모터, 그 다음에 히터 쪽의 전원용으로는 48V 입력에 파란파역 벅 컨버터가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모트 센서용으로는 12V 저전압 레일을 구성하면 됩니다. 앞단에 12V 전원 공급용 DC-DC 컨버터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설계 변경은 48V 배전 아키텍처로 직접 전원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12V 레일을 로컬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로컬 12V로 48V 배전을 구현하는 것이 48V로 전환하는 이점을 최대한 누리는 가장 좋은 아키텍처입니다. 와이어 하네스 크기와 비용을 가장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V 로컬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48V 분배 시스템에서는 ECU에서 로컬 12V 레일을 생성하거나 완전히 다른 전압, 예를 들면 25V, 16V, 5V, 3.3V와 같은 선택하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다음은 48V 보드 내 사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V 전자로 레일을 선택할 때 설계 과제는 과도전압,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요구사항 등 전자파 적합성 및 표준, IC 비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도전압은 48V 시스템에서 주요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12V 시스템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IS와 16750 같은 표준은 로드 덤프와 같은 최악의 사항에 대한 전압 과도 곡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8V 시스템의 경우 현재 사용 가능한 표준은 ISO 21780 및 VDA 320 혹은 LV 148과 같은 최대 70V의 과전압 지점을 필요로 하는 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위칭 과도 전압이나 부품 마진을 고려하면 부품 전격은 70V를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48V 저전압 회로망에 대한 정확한 표준은 아직 정의되어지지 않았습니다. OEM은 70V 미만의 라인 과도 전류를 억제하기 위해 자체 표준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림은 잠재적인 BEV 표준과 기존 ISO 21780 표준을 비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테크놀로지 및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48V 보드넷 프로덕트 로드맵 자료입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 48V에 대한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V 및 48V 시스템에 대한 적합한 제품군들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크게 분류는 컨버터와 컨트롤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에 부분은 컨트롤러고 아래 부분은 컨버터입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48V 제품들의 테크놀로지는 사일런트 스위처 및 맥스큐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테크놀로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색은 이미 릴리즈된 제품들이고 위에 주황색은 현재 개발되어지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몇몇 제품들은 48V 시스템의 프로젝트에 검토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요 제품은 LT8060X 시리즈라는 제품이고 추가로 LTC7822이라는 하이브리드 컨버터입니다. 이 제품들은 최근 48V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개발되어지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 외에도 LT8080X라는 시리즈 제품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보여지고 있는 제품보다 더 많은 랩과 전류를 지원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다음은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파워 제품에 대한 테크놀로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맥스큐 파워 테크놀로지입니다. 일반적인 DC-DC 컨버터는 높은 과도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높은 출력 커패시턴스를 요구되어지며 시스템 비용과 솔루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미니멈 출력 커패시턴스는 다음에 위에 보통 설정됩니다. 첫 번째, 허용 가능한 위상 마진을 유지하면서 최대 유니티 게인 밴드 위디스가 필요로 하며 두 번째로 공정 및 온도에 따른 유니티 게인 밴드 위디스입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맥스 파워 아키텍처는 유니티 게인 밴드 위디스의 공정 및 온도 변화를 최소화합니다. 그럼으로써 표준 DC-DC 컨버터 및 아키텍처에 비해 온도 변화 절반에 걸쳐 출력 커패시턴스 용량을 최대 7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스템 사이즈 및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맥스큐퍼 기술은 좁은 과도 응답 사양을 충족하기 위해 출력 커패시턴스를 필요한 면적을 대표 줄여줍니다. 최대 35% 이상의 공간 절약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비용도 약 $1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로드 트랜시언트 리스폰스 파형을 보시면 리플 전압은 약 15mV입니다. 다음은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두 번째 사일런트 스위처 테크놀로지입니다. 사일런트 스위처 아키텍처의 특징은 아주 낮은 노이즈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 제너레이션은 젠 1, 젠 2, 젠 3로 되어 있으며 3세대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제너레이션마다 특징과 이점이 다릅니다. 각 제너레이션의 이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젠 1 같은 경우는 낮은 EMI, 그 다음에 높은 효율, 그 다음에 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지원이 가능하며 두 번째 젠2 제너레이션 특성을 보면 젠2 같은 경우는 젠1의 특성을 포함해서 내부에 아주 정밀한 커피스턴스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젠3의 베네핏은 이전 아키텍처를 포함하여 아주 LF 노이즈가 아주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일런트 스위처에 대한 특성 그래프입니다. 제품은 LT8605라는 제품을 측정한 EMC 데이터 및 효율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낮은 노이즈 특성을 가지고 있고 효율 또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대 95% 이상의 효율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측의 그림은 사이즈입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은 48V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벅 컨버터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폴로지마다 소음 수준은 다릅니다. 벅 출력에 있어서 출력 전압은 매우 노이즈가 작고 깨끗합니다. 입력은 반대 특성을 갖습니다. 부스트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부스트는 입력에 LC 필터가 있기 때문에 입력은 노이즈가 작은 반면에 출력은 노이즈가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필터를 연결 및 추가할 때 이러한 차이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벅 컨버터를 설계하실 때 FET 선정도 중요합니다. 최근 벅 컨버터는 일반적으로 다이오드 대신 FET를 사용하여 효율을 올리는 싱크로너스 타입의 벅 컨버터입니다. 스텝다운 벅 컨버터로 동작할 경우 보통 하이사이드 스위치는 도통시간이 짧아야 하며 로사이드 스위치는 도통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사이드 스위치는 스위칭 퍼포먼스가 특화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로사이드 스위치는 도통시간이 길기 때문에 컨덕션 로스를 줄이기 위해 RDS-on이 작은 타입의 제품을 적용하여야 최적화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벅 컨버터의 노이즈가 유발되는 한 루프 및 핫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기존 벅 컨버터의 한 루프는 물리적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EMI를 방출합니다. 즉 송신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EMI를 낮추기 위해 가능한 작은 면적과 접지면을 아래쪽에 최대한 가깝게 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루프 면적을 점점 더 작게 만들 수는 있지만 부품 자체의 크기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 루프에서 발생하는 라디에이션은 항상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더 줄일 수 있을까요? 루프 면적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마그네틱 필드의 반대 극성을 가진 유사한 루프를 만들면 자기장이 상쇄됩니다. 이것이 사일런트 스위치의 개념입니다. 이전 부품은 하이 커런트 루프와 기생 인덕터스를 지닌 비교적 긴 본드 와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사일런트 스위처는 본딩 와이어를 이용하는 구조가 아닌 구리 필러 플리츠 패키지 형태로 기생 인덕터스를 감소시킵니다.
전류 루프도 작은 루프로 두 개로 시메트릭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 두 개의 구조는, 두 개의 루프는 서로 마그네틱 필드를 상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존 벅 컨버터보다 더 작은 한 루프로 분할되고 이 한 루프를 상쇄시킵니다. 사일런트 스위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일런트 스위치는 기생 성분을 기존 본드 와이어에서 플리칩으로 변경하여 기생 성분을 제거하여 고주파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한 루프를 두 개의 저절 루프를 분할하여 하모닉 에너지를 줄입니다. 두 루프의 필드가 서로 상쇄되도록 하여 EMI 전파를 방지합니다. 내부 스위치 드라이버는 스위칭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여 빠르고 깨끗한 스위칭 엣지를 생성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사일런트 스위치에 대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서머리한 내용입니다. 처음 세 가지 내용은 패키지에 대한 관련 기술이고 마지막 세 가지는 회로 설계 및 공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일런트 스위처는 제너레이션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일런트 스위치 1세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메트릭 구조로 되어 있어서 기존 일반적인 컨버터보다는 두 개의 작은 루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루프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서로 상쇄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세대 사일런트 스위처는 내부에 아주 정밀한 캐패시터를 인테그레이트한 타입입니다. 이름으로써 PCB 레이아웃 센서빌리티를 제거할 수 있고 바이패스 캐패시터가 내부에 함께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이나믹 퍼포먼스에 특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일런트 스위치 3세대 같은 경우는 LF 노이즈가 아주 작습니다. 이로 인해 울트라 페이스트 트랜시언트 리스판스 특성이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프로덕트 제품 라인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벅 컨트롤러를 설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2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2 제품은 90V 듀얼 페이즈 하이브리드 스텝다운 싱크로너스 컨트롤러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입력 전압은 12V에서 90V까지 지원이 되는 제품이고 출력 전압은 최대 35V까지 지원이 됩니다. 효율은 최대 97%까지 달성할 수 있고 외부 FET 쪽에 게이트 드라이버는 최대 10V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력단 전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R센싱 기능과 그 다음에 DCR 커런트 센싱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키지는 QFN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측 보시는 그림이 LTC7822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티피컬 어플리케이션 회로도입니다. 다음은 LTC7822 하이브리드 컨버터에 대한 토폴로지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TC7822 제품은 하이브리드 컨버터라 불리우고 있고요. 이 하이브리드 컨버터는 스위치드 커패시터와 기존의 싱크로너스 벅 컨버터 두 개의 조합을 머지한 타입입니다. 구조는 총 4개의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C 플라이 캡과 C 미드 캡이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컨버터의 장점은 입력 전압의 절반 전압으로 구동되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구동 FET의 내압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FET에 걸리는 내압이 줄어들음으로써 효율 증가 및 사이즈 축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하이브리드 컨버터와 일반적인 벅 컨버터의 효율 그래프를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아래 보라색 그림은 일반적인 벅 컨버터의 효율이고 위의 그림은 하이브리드 벅 컨버터의 효율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LTC7822 제품에 대한 동작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4개의 FET와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용으로의 1개의 C 플라잉 캐패시터가 필요로 합니다. 동작 원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FET는
Q13번과 Q23번 순서대로 교본으로 동작하는 구조로 동작을 합니다. Q1과 Q3가 턴온되었을 때 V인 입력 전압은 C 플라잉 캡 플러스 Vout 전압입니다. 반대로 Q2와 Q4의 스위치가 턴온되었을 때 출력 전압은 C 플라잉 캡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되기 때문에 4개의 FET는 내압이 입력 전압의 절반으로 걸리게 됩니다. 다음은 듀얼 페이즈 하이브리드 컨버터와 커플드 인덕터로 사이즈를 축소한 자료입니다. 왼쪽은 일반적인 기존 벅 컨버터의 구조입니다. 가운데 그림은 하이브리드 싱글 컨버터입니다. 맨 오른쪽 그림은 하이브리드 컨버터이지만 커플드 인덕터를 이용한 컨버터입니다. 일반적인 컨버터의 인덕터 사이즈를 하이브리드 듀얼 컨버터로 제작하였을 때 인덕터 사이즈를 최대 4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일반적인 벅 컨버터의 인덕터 사이즈는 이와 같고 듀얼 페이즈 하이브리드 컨버터로 하게 됐을 때 채널당 20A 기준으로 이 정도의 사이즈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코어 볼륨의 사이즈는 최대 86%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MAX 25206, 25207, 8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싱크 벅 컨트롤러이며 소비 전류, IQ 전류는 7마이크로암페어입니다. 최대 2.2메가까지 스위칭을 지원을 합니다. 내부에 바이패스 모드도 지원을 합니다. 일반적인 대략적으로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 MX25206 제품은 입력 전압은 최대 60V까지 동작 모드를 지원을 하고 최대 맥시멈 레이팅은 65V까지 가능합니다. MX25208 같은 경우는 최대 70V에서 75V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듀티 사이클은 최대 99%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픽스드 벅 출력 타입은 3.5V, 3.3V, 5V, 그 다음에 어저스트 타입으로 구분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스위칭 프리퀀시는 최대 400kHz에서 2.2MHz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스프레이드 스펙트럼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부 동작 모드는 스킨 모드와 포스드 PWM 모드 두 가지 모드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 온타임은 50나노세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싱크, 인풋 및 아웃풋 펑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핀 구조는 4x4의 16핀 구조로 되어 있고 QFN 타입의 패키지 타입입니다. 오른쪽은 대략적인 MAX25206 제품에 대한 표로도입니다. 다음은 MAX25208 제품에 대한 효율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효율을 최대 91%에서 92%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각 부하별로 효율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벅 컨버터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T80605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입력 전압이 최대 65V이고 출력 전류는 5.5A입니다. 싱크로너스 벅 컨버터이고 사일런트 스위처의 기반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제품입니다. 입력 전압은 앞서 설명한 것 같이 3V에서 65V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입력 전압의 최대 맥시멈 레이팅은 70V입니다. 출력 전류는 5.5A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효율은 93%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이때에 1메가 주파수로 동작시켰을 때 93%의 효율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에 바이어스 부트스텝 인풋이 포함되어 있고요. 낮은 쿼션트 커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7마이크로 암페어이고요.
미니멈 온타임은 25나노세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의 주요 특징은 미니멈 온타임이 25나노로 아주 작기 때문에 48V로 낮은 전압을 강압하기 위해서는 미니멈 온타임이 가장 작아야 되어야 합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큰 전압 강압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양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듀티는 99%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는 QFN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LT80605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회로도입니다. 다음은 LT80605 제품에 대한 효율 그래프입니다. 효율은 최대 5.5A 기준까지 90%의 효율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각 입력 전압별로 효율 그래프를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LT80605 제품에 대한 현재 제품 출시 일정입니다. 제품은 0.6A에서 5.5A까지 시리즈별로 제품이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패키지는 2x2에서 3x4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샘플링이 지원 가능한 제품들은 80602에서 80605까지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 LT8060 시리즈 같은 경우는 48V 시스템에 최적화되어서 개발되어지고 있는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제품입니다. 다음은 MAX25262, 25263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최대 70V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출력 전류는 각각 2A, 3A를 지원을 합니다. 싱크로너스 벅 컨버터 타입입니다. 동작 전압은 3.5V에서 65V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최대 70V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력 전압은 3.3V, 5.5V, 12V 고정된 출력 전압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비 전류는 3.5μA입니다. 스위칭 프리퀀시는 400kHz에서 2.1MHz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니멈 온타임은 20나노입니다. 그 다음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굿 아웃풋에 대한 펑션이 있고요. 전류 제한, 그 다음에 셔머 셧다운, 그 다음 오버볼테이지 프로텍션이 있습니다. 패키지는 QFN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3.5x 3.7입니다. 우측의 그림은 MAX25262, 25264 제품에 대한 회로 및 패키지입니다. 이 제품도 패키지 타입이 시메트릭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 전압이 입력 핀이 2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2개의 작은 한 루프로 되어 있는 시메트릭 구조의 패키지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MAX25263의 효율 그래프입니다. 48V 입력에 5V 출력했을 때 스위칭 주파수는 400kHz로 했을 때와 2MHz로 했을 때의 효율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MAX263 패키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입력단이 2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개의 구조는 시메트릭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2개의 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루프는 서로 상쇄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MAX20058, 59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제품은 각각 65V, 80V까지 내압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싱크로너스 벅 컨버터 타입입니다. MAX20059 같은 경우는 동작 전압은 4.5V에서 최대 72V까지 지원이 되고요. 최대 80V까지 내압이 지원이 됩니다. 이 제품은 1A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아주 낮은 IQ 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칭 주파수는 200kHz에서 2.2MHz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내부에 쇼키가 없는 구조로 싱크로너스 타입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 파워 디스패션을 줄이기 위해 피크 효율은 최대 90% 이상 지원을 하고요. PFM 모드가 가능합니다.
조건은 라이트 노드일 때 PFM 모드로 동작시킴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V 배터리 프로텍션을 위한 아이디얼 다이오드 컨트롤러에 대한 설명입니다. LTC4359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TC4359 제품은 아이디얼 다이오드의 컨트롤러입니다. 구조는 우측과 같이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48V 아이디얼 다이오드 구조인데 리버스 프로텍션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리버스 인풋 프로텍션 없이 오로지 48V 입력 가능한 솔루션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입력 레인지는 4V에서 80V까지 가능하고요. 리버스 인풋 프로텍션이 마이너스 40V까지 가능합니다. 셧다운 커런트는 9마이크로암페어로 되게 작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동작 전류는 약 150마이크로암페어입니다. 패키지는 DFM 패키지로 되어 있어서 되게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얼 다이오드 LTC4359 유즈 케이스 세 번째 구조입니다. 항시 전압과 보조 전류구 두 개의 전원을 받는 구조로 쓰일 때 두 개의 구조로 연결을 하여 하는 구조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로드 스위치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사이드 로드 스위치용 컨트롤러입니다. LTC7000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동작 범위가 최대 135V까지 동작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최대 전압은 150V입니다. 구조는 오른쪽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하이사이드를 동작시키기 위한 컨트롤러입니다. 주요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스태틱 스위처 드라이버라든지 아니면 로드 단의 서플라이 스위처 드라이버입니다. 그 다음에 밸브용 드라이버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주로 하이사이드 게이트 드라이버로 동작을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LTC7001이라는 제품입니다. 구조는 앞서 설명드린 제품과 동일하고요. LTC7000과 7002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하이사이드 로드 스위치 컨트롤러는 LTC7000, LTC7001과 같은 이런 제품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 서펙스에 따라서 특징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제품별 특징을 보면 LTC7000은 MSOP 16핀으로 되어 있고 LTC7000A-1은 MSOP 16핀에 12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서펙스 따라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제품 선택하실 때 이와 같은 서펙스 구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오토모티브 파워 솔루션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48V 시스템은 와이어 하네스의 무게와 규격을 줄여 와이어의 실제 구리선과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결국 비용 문제로 귀결됩니다. 48V 도입에는 IC 수준이나 시스템 수준에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이점과 과제가 있습니다. 12V에서 48V로 전환하면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요건이 증가하여 IC 패키지, PCB 레이아웃, 와이어 하네스 커넥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8V 시스템의 영향은 컨덕션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스위칭 손실 또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DC-DC 컨버터 및 모터 드라이버와 같은 스위칭 전력 변환기의 EMC 테스트에서 중요합니다. 전압을 12V에서 48V로 높이면 전류는 감소합니다. 그러나 48V 시스템의 스로우 시
12V 시스템과 동일하게 유지되면 전력 스위칭 손실은 4배로 증가합니다. 스위칭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더 많지만 48V 시스템에서 슬로우 레이시 이 스위칭 손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맥스큐, 사일런트 스위처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며 48V 시스템 전환에 있어서 많은 도움 및 베네핏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오토모티브 파워 솔루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